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정말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죠. 오늘은 이 책의 핵심지에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이든 인생이든 아니면 관계에서든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동료나 가족, 친구들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욕구 말고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강력한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욕구를 너무 자주 놓치고 삽니다. 여기 이 사람 찰스 슈왑이라는 분인데요. 무려 80여 년 전에 기술 지식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 다시 말해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 하나만으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던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신랄한 비판을 즐기다가 결투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아찔한 경험이 링컨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교훈을 줍니다. 카네기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가진, 특히 자존심이라는 아주 위험한 화약고를 품고 있는 감정의 동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판하고 싶을 때 꼭 참고 칭찬거리를 찾으세요. 둘째, 비판은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분노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상대방에게 좋은 평판을 선물하세요. 당신은 참 이런 점이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요. 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준비가 좀 되셨나요? 그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설득의 비밀입니다. 설득의 핵심은요,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낚시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딸기 크림을 미끼로 쓰진 않잖아요. 당연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써야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내고 당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앤드류 카네기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조카들이 편지 답장을 안 하자 답장 좀 해다오 라고 애원하는 대신 편지에 $5를 넣었다고 써놓고 일부러 돈을 뺐습니다. 결과는 조카들이 바로 답장했죠. 삼촌, 돈이 없어요 하고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그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져요. 그냥 인사를 건네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원사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고 주방 직원의 사소한 관심사까지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그 진심.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 비결,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그게 바로 자기 이름이거든요. 어린 카네기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세요? 정말 귀여운 일화가 있습니다. 토끼 먹이가 없자 동네 아이들한테 이 아기 토끼들한테 너희들 이름을 붙여줄게. 대신 너희 이름이 붙은 토끼는 너희가 먹이를 구해와야 해 라고 한 거죠. 아이들은 신나서 먹이를 구해왔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는 특별하니까요.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싸워야 하거든요. 바로 내가 틀렸을 때 즉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의 지혜를 한번 빌려와 볼까요?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이게 바로 겸손의 힘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물은 절대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죠. 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엔 바위를 뚫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채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또 나 자신을 바꾸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프랑스 속담에 그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잘나라. 하지만 진짜 친구를 얻고 싶다면 친구가 너보다 잘나게 하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내가 빛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다른 사람에게 먼저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